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나섭니다. 2,000명 증원 고수 여부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도랑에 빠졌던 4살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속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예고된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열흘 앞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을 겨냥하며 도덕성 문제를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표밭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까지 등판하는 등 정권 심판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뒤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2,000명 증원 고수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열흘 앞둔 휴일 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기회를 마련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2,000명 증원 고수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의정 간 대화는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자 여당 내에서조차 더 유연한 대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필요한 중재라든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총선 위기론이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황상무, 이종섭 논란에 이어 한 번 더 여당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 예배에선 더 낮은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자체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은 만큼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생중계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증원은 필수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중재안을 열어둬야 한다는 제안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열쇠를 쥔 윤 대통령이 고심 끝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가 동네 의사들의 진료 단축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주째 접어드는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인데 정부는 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도 행동에 가세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동네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사들의 진료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 40시간만 진료를 하겠다는 건데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 40시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원과도 움직일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협은 이 같은 방침을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해 자발적으로 진료 단축에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이의 경우 진료를 축소할 경우 당장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에도 개원이 참여율은 6에서 8%에 그쳤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주 52시간 근무 수준으로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수술이 줄고 외래 진료는 최소한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진료 축소 방침에 유감이라면서 대학병원 진료 축소에 대응해 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의료계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미는 대화에 손을 잡고 건설적인 대화로 우리 국민들을 좀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의 진전을 좀 이루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규모 재검토를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료 축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어서 대화 창구가 열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 가운데 51%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와 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 5,947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2,899명으로 전체의 49%입니다. 서울대는 32%, 울산대 56%, 연세대 48%, 성균관대가 83%, 가톨릭대는 48%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할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도랑에 빠졌던 4살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접어드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예고돼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가에 있는 도랑입니다. 1m 깊이의 이 도랑에 4살 A양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10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고 A양은 심정지 상태로 9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아버지께서 CPR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인계받아서 현장에서 처치 CPR을 하고 최직근거리인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A양은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고 병원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했습니다. 충청도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무려 9곳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지만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후 7시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7시 25분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15분 뒤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A양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 상태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전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들의 여건이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병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이어지는 동안 상급 종합병원 이송이 거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 점검에서 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원인으로 파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진료 축소까지 나선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나흘 연속 수도권 곳곳을 다니며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휴일인 어제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지원 유세에서 여러분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할 것 같고 자신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꾸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천시 유세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과거 발언을 쓰레기에 비유한 자신의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한 걸 두고 자신은 대단히 점잖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누빈 한 위원장은 오늘은 PK 지역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에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며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활절을 맞아 계양구 교회와 성당을 찾은 뒤 주민들을 만나 맞상대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과 공영훈, 양부남 후보의 자녀주택 증여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역구 유세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격전지는 선대위 지도부 등이 찾았는데 특히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서울 서초와 송파를 찾아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어 오늘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에 집중합니다. 4월 총선 사전투표 전 마지막 휴일인 어제 군소 정당들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 역시 각축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서울 마포구에서 성평등을 주제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규탄하며 여가부를 넘어 성평등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진보정당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성평등의 이름으로 정권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 등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당력을 쏟았습니다. 정관 예우와 부동산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라며 거대 양당과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해당 정당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인천과 충남 등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개혁신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5세 무상보육 공약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가 막말뿐 아니라 정책까지 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세력,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세력,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 부산 경남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이재명 조국 심판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심판, 이번 선거가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요? 콧뚜레가 떨어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의 경쟁자로 부상한 가운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또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서울 곳곳에서 거리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수원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정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과 국민의힘 이수정 두 정치 신인이 최근 수렁을 기고 있는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심장, 경기도청이 위치한 이곳은 경기 수원정 지역구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5번 연속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손을 들어주며 민심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의 경우 수원 5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물든 곳이기도 합니다. 김준혁, 이수정 두 정치 신인이 여의도행 티켓을 두고 이곳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당내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30년 넘게 수원에서 정조를 연구하며 광교 신도시 건설에도 참여해온 만큼 지역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골목골목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역에 아는 만큼 문제점도 알고 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대학 교수 출신으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범죄 심리학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소아과 의사 5분 모시는 전문병원 만들어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인재로 들어온 이 후보는 민생 전문가로 맞수를 뒀습니다. 제 개인의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는 것만이 그것이 지금 사실은 제 유일한 전략이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평균 연령 38.9세, 이곳 영통구에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두 후보 역시 서울로 가는 추가 교통망 확충 방안과 교육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화성, 용인 등 인근 지자체와 연맹을 통한 3호선 연장 방안을 내걸었고 이 후보는 교육자유 특구로 지정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서에서 이어지는 3호선을 연장해서 이곳 광교와 또 원천 메탄으로 이어져서 이 차량 기지창 건설은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지역에 먹고 살 거리로 반도체 사업장을 짓는 게 이제 수원 여러 지역의 후보들의 공동 공약입니다. 교육 자유특구를 만들어서 반도체 인력 조달도 하고. 유권자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당색보다는 인물을 보고 표를 어디에 줄지 결정하겠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변사체 많이 났잖아요. 이수정님 되시면은 그런 쪽 치안 문제?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좀 어둡고 그게 조금 있어서 심판론에 가깝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 같은 경우에 새로 물갈이도 많이 됐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 정했습니다. 둘 다 비슷하고 과연 어느 후보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나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출렁이는 민심과 함께 달라진 세대 구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광교 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5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난 반면 40대 이하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수원벨트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수원정. 수성에 나선 민주당과 탈환의 사활을 건 국민의힘 가운데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 수사가 불법 압수수색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에선 민간인 사찰을 검증하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산마 의혹 보도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에 불법 압수수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더니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폐기하라는 법원의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수집한 수사 대상의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해왔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규정과 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거 조작을 주장할 경우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원본 정보가 필요하며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수사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용도 외에는 누구도 접근 못하게 봉인해뒀고 저장된 정보에 대해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증거로 쓸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전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도 소환해야 한다고 공세 고삐를 당기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논란은 정치 쟁점으로 비하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 남성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며 사전투표 인원을 세어보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확인된 40곳 외에 추가로 카메라 설치한 곳 있나요? 없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 있던 70대 남성과 공모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도 카메라 설치한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인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세보고 싶었습니다. 사전투표 인원을 세보고 싶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혹이 있었는가요? 네,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채 고가의 외제 차량인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낮 12시 반쯤 서울 청담동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처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마약 정밀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습성 마약 투약은 아닌 것으로 보고 약물 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데요. 갑질의 임금 체불까지 만연한데 정작 이들이 상담하고 지원받을 시설들은 예산 문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에 도움조차 청하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을 임예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1월 말 고용허가제 이나인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스리랑카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한 지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단지 일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표가 기숙사 비밀번호까지 받거나 맨몸으로 엄동설안에 벌벌 떨다가 겨우 다른 동료의 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기숙사වේ පාස්වර්ඩ් එක වෙනස් කරලා අපිට ඇතුළට යන්න බැරි වෙන අපේ පැය 3ක් එළියේ තියලා තිබුණා. එදා රැයි ගොඩක් සීතලේ. 홧김에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A씨는 다시 잘해보자는 대표의 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취하하고 돌아간 뒤에도 고용주의 만행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업장으로 갈 수 있게 해줄 테니 150만 원을 내라고 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A씨를 노동부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당장 다음 달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A씨처럼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체류 자격이 고용주에게 달려있다 보니 갑질과 협박에 자주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옮기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 가능한 인력은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16만 5천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도 E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 임업, 광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점차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피해 신고를 하는 것부터 장벽입니다. 통역과 법률 지원 등을 돕던 전국 44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들은 올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다시 센터를 열었지만 전국에 몇 곳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고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측면, 그동안 경험을 계속 축적하고 해왔던 센터들이 일부 배제됐다는 측면, 그리고 지자체의 의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역시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기만 한 가운데 이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할 길은 너무나 좁기만 합니다. මම කොරියාවට අවුරුදු 3ක විසයකට ආවා. ආසාවෙන් ගොඩක් ආසාවෙන් වැඩ කරන්න ආවා. ආයතනයේ ප්‍රශ්නයක් නිසා දැන් එයාලා මාව පුල්පොප් කරන්න දාලා තියෙන්නේ. දැන් මම පුල්පොප් වුණාට මම මොනවද කරන්නේ? يعني මට සහනයක් නැහැ. මට උදව්වක් කරන්න කොහොමද මේ කොරියාවේ රජය? YTN 임혜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에 의한 방위태세 강화, 정보 공유 활성화, 그리고 최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권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의 책임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하며 한미일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政府としては関連安保理決議の完全な履行に向けて米国、韓国をはじめとする同志国とこれまで以上に緊密に連携しながらさらなる対応を検討してまいります。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의 첫 나토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케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필요를 보여온 나토 가맹국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짓고 있는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이 노출돼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간부학교 내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공간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는데 모니터 뒷부분에 미국 PC 제조업체인 델의 마크가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는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현송월 부부장을 비롯해 리일환과 박정천, 김재룡, 박태성, 리희용 등 당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들이받으면서 교량이 붕괴한 미국 볼티모어항에선 본격적인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지된 선박 운항이 재개되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컨테이너선 충돌로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은 볼티모어항 다리. 잔해에 접근한 작업자들이 불꽃을 튀기며 대형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처박힌 곳과 윗부분을 분리해 일단 드러낼 수 있는 부분부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는 무게 1000톤을 인양할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을 포함해 7대의 크레인과 예인선, 바지선 등 30여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I cannot stress enough how important today and the first movement of this bridge and of the wreckage is. This is going to be a remarkably complicated process. 현장 부근 잔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물속에 빠졌던 인부 8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We've continued to meet with families of all the victims, and they are on our hearts, and we are thinking about them now and always. 지역 명물로 어릴 적 추억의 장소로 다리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슴을 졸이며 작업을 지켜봅니다. I was just like, wow, oh my God,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like that. We was just on it like 2 weeks ago. Yeah, so it was like really hard to believe. 작업에 참여한 미 육군 측은 현재 선박 운항이 중지된 항로 재개통 시점에 대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잔해 제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미 중부 아칸소 강에서는 바지선이 멀쩡한 다리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놀란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 해안가에서 중국 국적의 이민자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오아사카주 검찰은 플라야 빈센테 마을 해변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사한 결과
사망자들의 국적이 중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트 전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하원이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의회 직원들의 마이크로소프트 AI 챗봇 코파일럿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하원 측은 코파일럿에 대해 하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앱이라며 코파일럿 앱이 하원에서 승인하지 않은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파일럿은 하원의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디바이스에서 제거되고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하원의 방침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정부가 더 높은 보안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올해 말 연방정부의 보안 규정을 충족하는 AI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교황이 오는 9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바티칸 당국으로부터 오는 9월 3일 교황의 방문을 통보받았다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고 안타라 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1970년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35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인 철강이 건설 경기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품질을 무기로 친환경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철강 업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0% 넘게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감소한 데다 외국산 저가 철강 제품까지 물밀듯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열연 강판은 179만 톤으로 1년 만에 26%나 늘어났고 엔화 약세를 앞세운 일본산 제품 역시 30% 가까이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철강 산업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량, 그다음에 가동률을 유지하는 정책 등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원가 이하로 하는 저가 수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강 업종은 앞으로 점점 까다로워지는 외부 환경 규제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에서 도입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대표적입니다. 전환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 수출 국가인 경우에는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도 배출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품질의 강점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며 연평균 30%가 넘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부식이나 진동, 저온 같은 극한 환경에도 안정성을 갖춘 고품질 철강 수요가 늘면서 국내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해상 풍력의 경우 설치 이후 해상 환경에서 20년 이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포스코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고품질 철강재를 공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과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국내 철강 산업이 내후외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견인했던 K전기차도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자제품 회사 샤오미는 자율주행과 자동주차가 가능한 1호 전기차 SU7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판매 1위에 올라선 비아디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저가 공세가
이들 업체의 전략입니다. 지난해 58%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K전기차는 숨고르기에 나선 시장에서 기술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기차 동력계 시험실. 전기차의 핵심 구동계인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의 성능을 개발하기 위해 24시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자동운전 로봇이 운행을 재현하는 사축 시험에서는 북미와 유럽 현지에 있는 것처럼 정교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시험을 하고 또 그 환경 조건에 맞춰서 또 시험을 하는 것은 상당한 로스와 개발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축 동력계로 가져와서 시험을 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사막부터 혹한의 벌판까지 시간과 날씨를 초월한 내구 시험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풍동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장과 측면에 설치된 솔라 시스템이 현지의 태양광을 재현하고 대형 수소전기 트럭 앞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기류로 시속 120km까지 공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기후 환경에서도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금 영하 40도부터 영상 60도 지금 성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혹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중동의 혹서지까지 전부 다 재현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 업체들과 자국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는 미국과 유럽의 경계 속에 기술력의 승부를 건 한국 전기차의 필사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4월 1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보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수술과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국민에게 송구스럽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진료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부는 유감이라며 강화된 제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에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 7개 지역구에서 후보자들의 유세를 돕고 경남으로 이동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 위원장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일정에 나서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에 집중합니다. 먼저 오후 2시에는 OBS 경인TV가 주재하는 계양을 후보자 TV토론 사전 녹화를 진행하고요. 이어 남영희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 또 조택상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의 지역구에서 유세에 나서고 이후에 계양으로 돌아와서 거리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BC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SBC의 허영인 회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허 회장 소환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허 회장은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해오다가 지난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나왔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면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는데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우려가 나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값비싼 외제 차량인 롤스로이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온 남성이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큰 길가에다가 당시 시간대가 대낮이어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충격음에 행인은 물론 근처에 일하던 사람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꽝했죠. 굉장히 컸죠. 큰 사고 났구나. 운전자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에서는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5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 규정이 없어 사고가 난 뒤에야 처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단속 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2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차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순간 굉음이 나며 급가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아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끄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택시가 가로등과 승용차, 버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약 800건. 넷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급발진 추정 사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피해자가 차량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차량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이 숨진 일을 계기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가운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오후 서해에서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해 승조원 4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국포도 북동방 3.1km 해상에서 0.9톤 규모의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평택해경은 당진파출소의 연안 구조정과 경비정, 민간 해양 구조선을 급파해 신고 20분 만에 승조원 4명을 구조하고 레저보트를 충남 당진 성문면 마선포구 선착장으로 예인했습니다.
전남 고흥군 공영 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반쯤 고흥군 도양읍 녹동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농기구로 사용되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농기구를 휴대한 것도 확인했지만 A씨는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침팬지가 고릴라 사육장으로 돌을 던져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어제 서울대공원 유인원관에서 침팬지가 높은 곳으로 돌을 들고 올라가 옆에 있는 고릴라 사육장으로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침팬지는 유인원 가운데 가장 동작이 민첩하고 지능도 발달해 색깔을 구별할 줄 알고 수컷들은 공격 부대를 만들어 이웃 집단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화가 슈퍼루키 황준서의 호투와 노시환, 페라자의 홈런포로 KT의 대승을 거두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지난해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황준서는 데뷔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김휘집의 말로 홈런에 이어 송성문이 연속으로 초구 홈런을 기록한 키움은 LG를 꺾고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2년차 선발 윤영철이 5이닝 무실점, 이적생 서건창이 3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한 기아는 두산을 이겼습니다. SSG는 전의산이 연장 11회 오승환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포를 날리면서 삼성을 꺾었습니다. NC는 5시간 넘는 연장 혈투 끝에 김영준의 결승타로 롯데의 8대7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의 대구FC가 광주의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광주가 신인 문민서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대구는 요신호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31분 세징야와 에드가가 결승골을 합작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강원은 제실 린가드가 경미한 무릎 부상으로 빠진 서울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4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18도 선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4도, 대구는 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이 18도, 대전이 20도, 대구는 2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